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오랜만에 한올바이오파마 이슈로 돌아왔는데요. 어제 우리나라 역사상 아주 대단한 사건이 있었죠. 계엄령 발표가 있어서 단시간에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한올도 역시나 피해가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이게 보시면 정치적인 이슈는 미국은 대통령이 지금 40몇 번이 바뀌었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고 40몇 번의 대통령이 지나갔는데 정치적 이슈가 없었을까요? 해마다 있었겠죠. 미국 트럼프가 되자마자도 지금 미국도 정치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주식도 등락폭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계엄령,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계엄령 참 큰 이슈죠. 하지만 또 금방 지나가는 이슈들입니다. 1년 뒤를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1년 뒤면 계엄령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은 아마 많이 잊혀질 거고, 이런 게 쌓여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또 주식시장 떨어지도록 가만히 놔두진 않거든요. 뭔가 좋은 발표를 하게 되고, 또 그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토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려고 많이 노력도 할 거고요. 그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노력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정치적 이슈 때문에 투자 펀더멘털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주식 가격을 보고 예를 들어서 4만원 됐던 게 35,000원이 됐다. 이게 참 회사에 큰 이슈는 없는데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있네. 팔까? 이거는 사실 매도의 이유가 되지 못하죠. 회사는 가만히 있고 열심히 일하고 야근 잘 되고 있는데, 한올 같은 경우는요. 임상도 잘 진행이 되고 문제가 없는데 계엄령 리스크 때문에 한올을 판다? 그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팔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자금을 걷어들일 수는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렇게 큰 자금이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 임상은 잘 진행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변한 건 없는데, 한국의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한 가격 하락일 뿐이라면 기업 가치가 싸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시하는 호가가 싸진 겁니다. 호가를 싸게 부르면 매수하려는 사람 입장에선 싸게 부르면 부를수록 좋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갑니다. 만약에 주식 가격을 보시는 게 불안하다 그러시면 아예 어플을 지워버리시든지 아예 하루 동안 주식을 안 보시든지 하셔도 좋고, 만약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나 있으시면 제가 사라 마라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겠지만, 만약 현금이 있고 한올을 공부를 많이 하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또 될 수도 있는 요즘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제가 말한 장기간은 2년,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올이 지금 임상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장기간에 꾸준히 임상 질병이 확장이 되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약물이기 때문에 시장 가치도 크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바이오 이슈가 너무 좋아서 바이오주들이 다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한올이 만약에 한 4, 5년 뒤에 수익을 땡겨서 주식 가격에 반영을 한다. 그때는 조금 이제 잠깐 팔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팔지 말라 그래도 파실 분들 많을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떨어지면은, 장기간으로 한 2, 3년 이상을 본다면, 살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간단히 무슨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 중에 자가면역질환 적응증별 FcRn 타겟 항체 치료제 주요 개발 현황 표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쓱 보고 지나갔는데, 한번 이게 시장 사이즈나 아니면 경쟁 약물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한올은 어떤 전략으로 나갈 건지, 향후에 어떻게 주가가 반영이 될 건지를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주가 예측은 의미가 없는 것들은 다 아시죠. 이게 제가 예측한다고 뭐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기업 가치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얼마나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고요.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총 적응증이 한올바이오파마, 알젠엑스, UCB, 존슨앤존슨 이렇게 총 4개의 FcRn 타겟 항체 치료제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 4개가 전부고요. 이 중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를 차지를 하면 시장을 많이 잠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올 같은 경우는 집에서 놓을 수 있는 자가주사 형태로 개발이 됐고요.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이고, 알젠엑스 같은 경우는 피하 주사 제형이긴 하지만 집에서 못 놓고 병원 가서 놔야 되고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수분이 걸립니다. 한올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한 30초, 길게는 1분 사이에 끝나는 거고요. 편의성이 훨씬 좋죠. UCB는 SC 제형도 아닐 뿐더러 IV 제형이고, 그러니까 병원 가서 맞아야 되고요. 부작용도 발견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UCB 약물은 거의 묻혀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UCB 약물은 좀 제가 없는 듯이 설명을 드릴 거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을 막 확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IV 제형이라서 SC 제형으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환을 하더라도 집에서 주사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이것도 병원 가서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좀 이것도 중요한데, 환자 수입니다. 이게 시장 크기거든요. 미국과 EU만 합산한 거고 아시아는 뺀 겁니다. 아시아는 이거의 한 30에서 5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대충 계산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 여기 표 나와 있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ACPA 플러스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거 최근에 이제 이뮤노반트, IMVT 이뮤노반트에서 이 ACPA 플러스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임상을 내년 3월 안에 시작을 하겠다로 되어 있습니다. IMVT 1402번으로 뭐 이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상이라는 게 사실 등록 임상이라 그래서 3상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임상을 한 번 더 해야 되면 이게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FDA에서 허가를 어떻게 바로 내주냐, 아니면 임상을 한 번 더 하냐, 이 차이가 있을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한 번 더 하더라도 그거는 오히려 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시계열이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시장 자체가 14만 명으로 꽤 큰 시장이기 때문에 거의 이게 중증 근무력증 17만 명이랑 비슷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크기 때문에 아마 성공을 하게 되면 좋은 약이 될 것 같고, 존슨앤존슨, 알젠엑스나 UCB는 아예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IgG 감소 농도가 한올바이오파마 물질이 월등히 높고, 알젠엑스나 UCB는 그 IgG 감소 농도가 낮아서 아예 이 불응성 류마티스 시장에 진입 못할 가능성이 커요. 이게 IgG가 막 감소가 많이 되면 될수록 효과가 좋고 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애매하게 감소가 되면 효과도 안 좋을 뿐더러 뚜렷하게 환자가 느끼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젠엑스나 UCB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에서 아마 들어오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존슨앤존슨이 고맙게도 이상을 단독으로 해봤는데 그 1차 지표는 달성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먹히나 했는데, POC가 개념 증명이거든요. Proof of Concept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 약물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 FcRn 타겟을 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에 적용이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그런 과학적 원리를 임상으로 증명을 한 게 POC 임상인데, 이 개념 증명 임상에서는 가능성을 확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땡큐, 존슨앤존슨이 그런 가능성 임상 같이 해줬으니까 우리 이걸로 해볼게 라고 한올은 이제 FDA에서 허가를 받은 거고, 근데 이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TNF 알파랑 병용을 투여해서 이상을 하거든요. 이 TNF 알파라는 거는 이제 FcRn처럼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타겟 중에 하나입니다. 그 타겟, 그러니까 타겟 치료제를 2개를 맞는 거예요. TNF 알파
치료제 한번 맞고 FcRn 치료제도 같이 맞아서 병용 임상 이상을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존슨앤존슨도 IgG 감소 농도가 그렇게 높진 않고 뭐 높은 편이긴 한데 이게 부작용 때문에 많이 투여를 못해요. 존슨앤존슨도. 그래서 한올 약물은 부작용이 없잖아요. 많이 투여해도 되는데 존슨앤존슨도 부작용 때문에 많이 투여를 못해서 TNF-알파라는 물질에 도움을 받아서 같이 병용 임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한올보다는 조금 경쟁 면에서 많이 뒤처질 수 있는 약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에서도 베스트인클래스는 한올바이오파마, 이뮤노반트가 가져갈 것 같고, 환자 수가 14만 명이면 꽤 크죠. 뭐 작은 환자 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은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질병인데, 쇼그렌 증후군은 알제넥스에서 이제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이고요. 존슨앤존슨에서 다행히 또 임상 이상을 성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개념 증명은 아마 다 된 것 같고, 그래서 알제넥스도 임상 이상을 이거를 보고 들어갔는데 아마 성공하겠죠. 같은 FcRn이라는 치료제로 하는 거니까. 이뮤노반트도 곧 진입을 할 겁니다. 아직 그 임상 이상을 들어갈지 3상을 들어갈지 공개는 안 됐지만 이것도 아마 곧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환자 수가 56만 명이죠. 이거는 큽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크고, 자가면역 질환 환자가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은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 혼반성 루푸스 병인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 진행한 다른 회사들은 없죠. 이것도 만약에 성공을 하면 한올 입장에서는 또 땡큐죠. 왜냐면 이것도 FcRn 타깃을 했을 때 질병이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 한올 입장에서는 오케이, 우리도 그럼 도전하자 하고 FDA에 딱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그 다음에 신생아 용열병에서는 임상 이상을 또 존슨앤존슨에 성공을 했고요. 이 말은 또 이뮤노반트도 같이 진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알제넥스든 UCB는 빼고 말할게요. 이제 알제넥스든 존슨앤존슨이든 어떤 질병에서 임상을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뮤노반트는 땡큐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쟁사에서 임상 이상 성공했대, 우리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시장 다 먹히는 거 아니야? 우리 약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상대방이 성공을 하면요, 저희는 편의성 면에서 월등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도 없어서 용량 측면에서도, 수여하는 용량 측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약물에서 조금 늦게 들어간다 그래도, 즉 퍼스트 인 클래스가 안 되더라도 베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약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임상을 성공했다, 시장에 진입했다, 땡큐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역 혈소판 감소증 ITP라고 하는데요. CSPC는 중국 제약사예요. 이 CSPC는 중국 제약사고 석약 제약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나중에 홈페이지 가보시면 중국말로 돼 있고 영어로 돼 있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면 되고, CSPC에서 ITP는 임상 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뮤노반트에서는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중국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 알제넥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IV 제형으로 이제는 상업화를 했는데, 어드밴스 SC면은 SC 제형으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바꿨는데 3상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IV 피하 주사, 정맥 주사를 넣고 1시간 반, 2시간을 맞았을 때랑 SC 피하 주사로 3분에서 5분 정도 맞았을 때랑 약물적 동등성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임상을 실패를 했고, 임상 실패했어? 근데 CSPC에서는 임상을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올약으로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 이게 실패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IgG 감소 농도의 차이입니다. 알제넥스는 IgG 감소 농도가 60% 중반에서 70% 중반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IV 제형은 상업화가 왜 됐냐? 감소 농도가 65에서 75인데 정맥 주사 제형이다 보니까 약이 잘 들어요. 오래 투여하고 약물을 천천히 넣고 아주 농도 높은 약물을 넣기 때문에 상업화가 됐는데, SC 제형은 딱히 뭐 다르진 않겠지만 IgG 감소 농도가 좀 낮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실패를 했고, 그렇다면 이뮤노반트는 IgG 감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상을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겠네. 이거는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도 있는 약물이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 수는 20만 명 정도 되니까요. 이것도 적지 않은 거죠. 루푸스 신염 같은 경우도 여기 POC 임상 단계, 개념 증명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하면
알제넥스에 성공을 해주면 오케이 땡큐 또 하고 한올은 시작하면 됩니다. 존슨앤존슨 임상 이상 IV 제형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도 성공하면 한올 입장에서는 땡큐, 둘 다 성공하면 더 땡큐죠. 더 확실히 증명이 됐네 하고 한올은 또 땡큐, 삼성부터 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는데 상대방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FCRN 같은 타깃을 하기 때문에 한올은 바로 삼성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시장보다 조금 늦게 진입을 하는 게 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스트 인 클래스는 한올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서도 환자들 매번 와서 주사 맞아라 하겠습니까? 여기 집에서 맞는 좋은 약이 있다. 가서 내가 줄 테니까 가서 맞아라. 냉장고 보관하고 있다가 집에서 자가주사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한올이 베스트 인 클래스가 아마 당연히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성공하길 빌어야죠. 경쟁약이지만 성공하길 빌어야 됩니다. 19만 5천 명이라는 환자를 가지고 있고요. 점점 환자 수가 줄어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죠. 중증 근무력증은 다 승인됐어요. 다. 출시 완료, 승인 완료, 성공. 그러니까 한올도 탑라인 예정인데 성공할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성공을 해서 BLA 생물학적 의약품 허가를 신청을 했고요. 한올바이오파마가 자체적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이뮤노반트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에서 임상 3상하는 결과도 내년 1분기 3월달 안에는 발표가 날 거예요.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이 MG 시장은 FcRn 치료제로는 이 4개 회사가 모두 나눠 갖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한올이 약이 출시가 된다면 누가 이거를 집에서 맞지 병원 가서 맞겠습니까? 그죠? 알제넥스가 지금 MG 치료제 중에 대빵이거든요. 치료제가 지금 2022년도니까 한 2년 전에 출시가 됐는데 매년 매출 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한올이 조금씩 야금야금 가져올 겁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뮤노반트가 직접 팔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데 기술 수출을 해서 아니면 다른 제약그룹사랑 제휴를 맺든 어쨌든 해서 다른 제약그룹사의 글로벌 영업망을 빌려서 그걸 토대로 제품을 판매하게 될 겁니다. MG 시장은 아마 그렇게 나눠 가질 것 같고요. 17만 명인데 아마 얼마나 빨리 한올이 약을 침투를 잘 하느냐 그 말은 영업 환경이 좋은 제약사한테 기술 수출해서 얼마나 매출을 빨리 끌어올리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그런 좋은 대형 제약사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아마 매각을 하겠죠. 그 다음 근염이라는 질병입니다. 이것도 개념 증명 단계고요. 여기도 존슨앤존슨도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이네요. 이것도 증명이 되면 땡큐 하시면 됩니다. 그레이브스병은 한올밖에 없죠. 그죠?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올만 진행할 수 있는 약물들의 이유는 IgG 감소 정도가 딥하게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올 약물이 효과가 좋으니까 한올 약물만 진행할 수 있는 질병들이 몇 개 있어요. MG 같은 경우는 적당히만 나와도 중증 근무력증이 어느 정도 효과가 탁 나와서 임상에 다들 성공을 하는 부분인데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나 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한올 말고는 다른 데는 진입을 아예 못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IgG 감소 농도가 딥할수록 깊이 감소가 될수록 다른 질병들도 다 효과가 있을 확률이 높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퍼스트 인 클래스자 베스트 인 클래스로 한올이 치고 나가고 있고요. 지금 로이반트, 이뮤노반트의 모회사도 이 질병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미국에서는 11만 6천 명이라고 통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올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환자를.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1940년대 이후로 이게 지금 그 방사성 치료제 요법 아니면 수술요법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2개도 되게 부작용이 심해서 수술은 거의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방사성 약품도 이게 하다가 보면 내성이 생기거나 내성이 아니죠. 효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불응성 환자들도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뮤노반트 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거의 70년 만에 약물이 출시가 되는 거라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시장을 한올이 거의 다 가져갈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올해 12월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아마 임상을 진행을 할 거고 3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게 왜 기대가 되냐면 IMVT 1402번 부작용이 없는 물질로 임상을 진행하는 최초의 약물이 질병이에요. 그레이브스병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크고 아마 이게 시작을 하고 투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게 돼서 임상 결과를 딱 열어봤을 때 효과가 좋다 그러면 IMVT1402에 대한 기업 가치, 이 질병들 있잖아요. 이 질병들에 대한 기업 가치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높은 가격 뭐 5만원에 한올을 5만원에 45,000원에 이렇게 사셨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건 추천을 뭐 드린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해서 본인들이 제 얘기만 듣고 사시면 안 돼요. 따로 공부하시고 판단도 하시고 하겠지만 그렇게 사시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온난형 용행활성 빈혈증 같은 경우는 존슨앤존슨에서 3상을 하고 있는데 왜 한올이 안 하냐? 한올이 이뮤노반트가 이상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임상을 중단을 한 상황이거든요. 부작용이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임상 3상 아마 결과를 보고 한올이나 이뮤노반트도 같이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TED, 갑상선 암병증 같은 경우는 그레이브스병하고 되게 연관이 있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레이브스병에서 효과를 이상에서 톡톡히 보고 3상을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 암병증도 아마 3상이 지금 내년 하반기에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레이브스병에서 효과가 있으면 갑상선 암병증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지금 추측을 하는 거고, 중국에서도 임상 2상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글로벌 3상을 이뮤노반트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제넥스도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또 IV제형이에요. 그래서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같은 3상인데 이건 IV제형. 병원 가서 2시간 맞아야 되고요. IMVT140 1번으로 하고 있거든요. 부작용이 있는 걸로. 부작용이 있는 물질은 피하 주사 제형이기 때문에 집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단 갑상선 호르몬 영향이 좀 있어서 같은 병용 약물을 스타틴 계열의 병용 약물을 조금 먹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아마 부작용이 없는 걸로 동시에 따로 진행을 또 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갑상선 암병증은 한올이나 알제넥스나 2개 기업밖에 없는데 허가 나는 시간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허가가 나더라도 이뮤노반트가 훨씬 편의성 면에서 높고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부작용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1402번으로 바꿔서 또 임상을 진행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천포창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1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알제넥슨 같은 경우는 IV 제형은 또 성공을 했는데 SC 제형은 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면역 혈소판 감소증에서도 똑같은 거 실패 한번 했고, 천포창에서도 똑같은 거 실패 한번 했죠. 그러니까 알제넥스는 사실 이 2개는 IV 제형으로는 출시가 됐지만 SC 제형으로는 실패를 하면서 사실 편의성 면에서는 시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한올이나 이뮤노반트가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CIDP 같은 경우도 IMVT로 1401번이죠. 임상 2상을 진행을 1402번으로 부작용이 없는 물질로 내년 1분기 안에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이뮤노반트에서요. 중국에서도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알제넥스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을 성공을 하고요. PDUFA가 이제 24년 6월쯤에 FDA 허가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FcRn 저해제인데 타겟을 같이 하고 있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얘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UCB는 부작용 때문에 임상을 중단을 했고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임상 2, 3상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대규모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IV로 진행을 하고 있고 데이터가 2026년대 후년에 공개니까 아직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아마 기다려 보시면 되고, 얘도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 싶네요. 얘도 성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41,000명 환자를 가지고 있고, 이게 사실 질병이 총 한 10개 정도가 좀 넘는데 이거보다 한 10개 정도가 더 있거든요. 자가면역 질환이. 그러니까 추가로 질병할 수 있는 확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올은 조금 더 기대해 주시고, 최근에 이제 정치적 이슈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고 하실 텐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뭐 실생활 하면서는 많이 혼란스러워 있겠지만 주식시장 내면에만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제3의 시선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보셨을 때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주식 가격을 봤는데 이 정도 호가는 좀 싸게 부르는 것 같다. 시가총액으로 보셔야 돼요. 시가총액을 보고 1조 8천억 너무 싼데? 그러면 좀 살 수도 있는 거고요. 1조 5천억 너무 더 싼데? 살 수도 있는 거고요. 2조 3조 가면은 이거는 좀 판단을 해보시거나 그때 시장 분위기를 보고 좀 판단을 해보시고, 아무튼 지금 정치적 이슈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한올은 알아서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이슈랑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물량을 내뱉는다면 조금씩 다 살 수는 없지만 조금씩 모아가신다면 또 승산이 있지 않을까, 본인 계좌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늦은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